요즘 날씨가 참 덥지요. 계절의 시계가 하지를 지나 어느새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름의 바다라든가 여름의 녹음처럼 더위가 가져다주는 시원함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계절은 저마다의 시련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를 감안하고도 한여름은 누군가가 좋아할 수 있는 계절이 되겠죠. 혹시 슈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 이맘때 초여름의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주 덥지도 춥지도 않고 길을 걸을 때면 주변에 초록이 가득한 계절. 초보 식집사로서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줘서 기특한 마음이 드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각기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초여름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계절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좋아하는 계절이 꼭 한 가지로만 국한될 수는 없겠죠? 뮤님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이나 가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이죠. 저도 그 계절들을 좋아합니다. 봄이 이제 막 가버려서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봄에 어떤 점을 좋아하시나요? 봄에는 추위를 모두 겪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따사로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봄은 여전히 춥긴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4월에도 간혹 눈이 내리니까요. 하지만 마치 어떤 산등선을 넘은 듯 따뜻함으로 바뀌는 그 전환이 애틋하면서도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심리적인 추위에 너무 시달려 본 기억이 있어서일까요? 마음에서도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데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 계절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오늘 나눌 이야기가 계절을 주제로 한 작품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혜경.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게 시야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뮤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노랫말도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들려주신 노랫말은 바리톤 김동규의 대표곡으로 유명한 노래의 가사였는데요. 시는 원래 노래의 한 방식이었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래 노래가 곧 시였고 그중 다른 것들이 제외되고 문자로만 향유하게 된 것이 현대시의 형태입니다. 과거로 갈수록 예술의 영역은 세분화되기보다 종합적인 형태였는데요. 가령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 시는 지금의 시 한 가지가 아니라 문학의 총체적인 말이기도 해서 서정시, 서사시, 극시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현대시는 서정시의 형태가 이어져 온 것이고요. 원래 시라고 불렸던 것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시가 아니었군요. 네, 지금에 접하는 문학들은 굉장히 현대적인 장르입니다. 서정시는 원래 리릭 포엠이라고 해서 악기 리라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의미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노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이야기 형태, 가령 로망스 같은 기사도 문학 등에서 발전해온 새로운 장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노랫말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랫말도 시와 마찬가지로 정서 표현을 중심으로 하며 언어의 아름다움이나 표현에 집중합니다. 다만 노랫말은 곡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데요. 정서 표현의 효과나 아름다움을 언어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이나 리듬과 같은 소리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죠. 가령 사랑해라는 단어는 너무 직접적이어서 시에서는 다른 단어와 표현으로 돌려쓰기 쉽지만 노래에서는 사랑해라는 말을 단어를 바꾸기보다는 길거나 높게 혹은 크게 말함으로써 언어 외적인 표현 효과를 이루게 되죠. 노랫말도 시처럼 언어를 통한 정서 표현의 장르이지만 곡이 따로 존재해서 모든 것을 언어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라는 것이군요. 네, 당초 노랫말이란 곡의 운율과 리듬에 맞추어 만들어진 말들이고 시는 곡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그 문자 자체의 운율과 리듬으로 내적인 곡을 만드는 방식인 것이죠. 어떤 노랫말이 외적인 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노랫말 같은 경우는 가을날의 기분 좋은 정서와 너라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정서가 어우러지는 표현들로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매우 시적입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같은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일반적인 시와 비교하자면 전체적으로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언어 표현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나 너라는 대상에 대해 맹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에서는 현대적인 시보다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시라기보다는 음악적인 시라고 보는 게 맞는 셈이죠. 어쨌거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일상어보다는 좀 더 은유적이거나 기법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노랫말도 시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 것이었네요. 음악적인 시라는 측면에서요. 사실 이 곡은 제 결혼식 날 저희 아버지가 축가로 불러주신 곡인데요. 9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9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개사를 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축가를 불러주시는 게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가사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 제 마음이 더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는지 노래 중간에 자꾸만 목이 메이셔서 그 모습에 제가 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에고,
노래에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가사가 많이 서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작사가가 어떤 분이신가요? 한경애라는 분께서 작사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김건모의 사랑이 떠나가네, 또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김태영의 혼자만의 사랑 등을 작사한 히트 작사가라고도 하시네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셨고 가사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도 썼고 여러 문학상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더 노랫말이 시적이었나 보네요. 이 곡은 시크릿 가든이라는 노르웨이 뉴에이지 듀오의 1집 Song from a Secret Garden에 수록된 세레나데 투 스프링을 편곡한 노래로 원곡은 봄을 노래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김동규 씨가 부른 이 곡이 가을을 대표하는 곡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요. 그럼 원래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봄의 세레나데였을까요? 원곡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혜경 씨가 2000년 봄에 이 노래 작사를 의뢰받았을 때는 누가 쓴 곡인지도 모르고 연주곡만 넘겨받으셨다고 해요. 그녀가 5월경 시드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곡을 완성을 했는데 그녀의 아들이 10월에 태어났고 그때 호주의 계절은 한국과 달라서 가을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된 기쁨을 그 계절에 담아 지은 곡이 바로 이 곡인 것이지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연인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닌 아들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5월의 어느 멋진 날에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제목을 바꿨다고 하시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이 노래를 축가로 불러주실 때 그 가사에 저를 대입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곡이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그렇네요. 이야기를 듣기 전엔 연인을 생각하는 노랫말일까 생각했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의 세레나데인 것을 알고 축가 이야기를 들으니 절묘하고 적절해서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시크릿 가든이 내한 공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멜로디에는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줄 작은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는 음악 자체가 언어라고 생각한다. 항상 우리의 열정과 감동을 음악에 불어넣으려고 노력한다. 아마 한국 팬들은 우리 음악을 들을 때 그런 열정과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음악을 통해 기쁨을 주고 싶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른 편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라고요.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음악 자체가 언어라면 시는 언어를 통해 다시 언어를 만들죠. 더 섬세하고 작은 언어를요. 그 언어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희망을 함께 합니다. 저도 시를 쓸 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결국 음악이든 시든 노랫말이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이야기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종이 위든 노선지 위든 어디든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느낌 있게 만나요. 느낌이 슝!